예,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자,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거친 표현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토를 좀 달았는데 그 내용 좀 짚어볼 것이고요. 자, 김문수 후보, 요 하얀 티셔츠에 쓰인 글귀 보이십니까?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요즘에 티셔츠에 안에 있는 문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자, 관련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제 아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저는 대학을 나와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안 보고, 김대중 대통령 그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뭐 무슨 여상에 중퇴한 사람이에요. 링컨 같은 사람도 학교가 안 다녔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꼭 학교 많이 다닌다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제가 부족한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거 도와주는, 보시면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 사실 김문수 후보는 부인과 또 자녀들과 함께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혼자 다니는 유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나는데, 자, 과연 유시민 작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해명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부를 다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 내재적 접근법에. 네, 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자, 저 발언 거칠었다, 표현이 좀 거칠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재적 접근법, 좀 어려운데 어떤 뜻입니까, 저게? 저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한 말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한 말을 누가 썼느냐? 그 독일의 그 송두율 교수가 썼던 이야기인데, 예. 북한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남한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봐야, 그래야 북한이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런데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설란영 씨의 입장에서 본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설란영 여사는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 찾아봤는데, 유시민 김문수 후보가 서울대 다녔다고 해가지고 반해가지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김문수 그 후보가 설란영 여사한테 반해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예. 처음엔 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는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원래부터 난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가 구애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갖다 하게 된 건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또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교묘한 말로 저렇게 말을 갖다 바꿀 수 있는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예. 설란영 여사 대학 졸업했습니다. 고졸 아닙니다. 좀 늦게 나중에 그 대학 졸업하긴 했지만은 성심여대, 지금 카톨릭 대학 예. 그 국문과 졸업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왜 고졸로 그렇게 몰고 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DJ 목포 상고 나왔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 상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링컨 이야기 나왔지만, 링컨은 변호사이긴 했지만은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렇게 막 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학벌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서울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크게 보면은 서울상대 선후배지간이고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호련, 서울 노동연합 노동연합에서, 선호련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유시민 씨도 밝혔지만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 부부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악의적이다. 빨리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장현미 부대변인. 네. 어쨌든
대학생 김문수와 혼인을 통해 고향이 됐고 이게 사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설라영 여사가 법카 문제 등 하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또 노조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뭐 노조의 외모 관련된 발언을 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맞득치 않았는지 그래서 비난을 했습니다. 뭐 사람이 발언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자 해명이 목적적 이성적 판단을 못했다는 뜻이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고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내재적 접근법 이런 어려운 뭐 흔히 시쳇말로 누구들이 비하하는 또 발언을 쓰는 뭐 먹물 뭐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맥락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발언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명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본인이 김문수 후보와 그 부부를 바라보는 감정이 좀 양가적이고 좀 애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같이 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 이력을 알고 또 투옥 생활을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했을 때 설난영 여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동지적 관계였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상당히 좀 오만한 이런 느낌으로 본인은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받았던 질문도 이제 설난영 여사가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노조는 못생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는 실물이 낫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저 대단히 좀 문제 있는 노조 폄훼하고 본인의 과거도 좀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후보의 배우자가 타 진영의 후보 배우자를 노골적으로 비난에 가깝게 비판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아는 설난영은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솔했고 무신경한 발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시민단체나 모든 당에서 심지어 정의당에서조차도 이 발언은 잘못됐다라는 비판 성명이 나왔죠. 유시민 작가 워낙 많은 팬덤이 있고 또 책도 베스트셀러로 쓰이면서 굉장히 유명하죠.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또 벌금형을 받은 뒤에 이렇게 사과를 해서 논란이 당시에도 일어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는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예, 최진영 원장. 네. 사실 몇 년 전이 아니고 작년이군요. 예, 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 해명. 자중하셔야죠. 저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요즘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전파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딱 잡아떼고 하면 가끔씩 법정 구속도 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도 수천만 원을 받았던 그런 사안이고 사실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고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것은 후보자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낙선 목적 후보자 비방. 한마디로 본인이 이미 처벌받았던 것과 동종 유사한 범죄를 또 지르는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유명 그 대학의 국문과까지 졸업했는 분을 마치 고등학교 졸업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마치 여자 노동자는 서울대 상대를 나온 사람과 결혼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 국회의원과 재선 그 경기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제 내가 영부인이 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거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 묻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거친 표현이 잘못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거친 표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물론 입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표현된 저열한 생각 자체가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대 노총조차도 이 부분에서 그 사과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껏 한다는 것이 내재적 접근법이다. 한목적적, 이성적 판단을 못했다는 뜻이다. 이게 사과입니까? 형사 고소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시민 작가로서는 지금이라도 진심에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수습책이라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소탈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급장 떼고 붙자, 그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살아오셨던 방식이고 정치를 이끌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 재단의 전직 이사장이란 사람은 머릿속까지 학벌주의와 계급주의에 찌든 사람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님이 오히려 노무현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아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위선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도태되어야 할 낡은 진보 지식인의 민낯을 유시민 작가가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비판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 유시민 작가, 이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이 설화가 이번 대선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겠죠. 국민의힘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 파문,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여성 근로자 비하 파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유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현삼 부대변인, 어떨 것 같으세요? 선거 기간이 남은 게 너무 짧아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일부 있겠지만 대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뭐 등등 어떤 발언을 하시겠어요? 일단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도 유세장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해서 흡사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자체가 민주당 내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 것 마냥, 민주당 전체의 입장인 것 마냥, 민주 진보 진영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뭐 이번 대선 전국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판세를 이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자체를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유시민 작가도 거듭해서 충분한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대선 판세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판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과 7, 8학번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배우 김혜은 씨가 성악과 93학번, 예, 저랑 동기네요. 학력 부끄럽기는 처음이다. 고졸비하, 교만한 계급의식 젖은 지성인은 되고 싶지 않다. SNS 글을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인데 선배로서 후배로서 좀 부끄럽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과거에 졸업하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가 노트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발언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